자, 우리 똑같은 식단이라도 밥 먹는 순서가 좀 있으면 좋다고요? 조금 먹는데 살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나한테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옛날에 유행했던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쌀밥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날 계란 후라이 반찬이 하나 나왔고 시금치 무침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20분 책 한 권인데요. 오늘 함께 모신 분은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 중에서도 정말 이렇잖아요. 우리 건강관리에서 진짜 그 어려운 것은 금연도 아니고 금주도 아니고 꾸준한 운동도 아니고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식사 관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먹을 수 없고 기왕에 먹는 거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막 후회되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난 진짜 자신 있게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활력이 넘치는 걸 잘 먹고 있어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승질이나 이 사람은 먹으라 그러고 이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딱 정리해 주실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박현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봤는데 진짜 그 뭐라 그러냐면 너무 신뢰가 간다. 이분 말은 믿고 해도 되겠다. 막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광고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리사는요, 네. 딱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보고 그 음식을 가지고 뭘 타닥타닥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게 좀 어설픈 요리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려 그러면 장부터 봐야 돼. 보니까 파도 그치. 없고 다 양파 없어. 다 사서 해야 돼요. 아마도 제가 다른 의사들보다는 네. 조금 먹는 거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해봤고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쓰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꽤 오랫동안 계시면서 특히나 더 이 식습관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먹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뭐 책을 보거나 방송을 봐도 이거 먹으면 되게 좋다 또는 이거 먹으면 정말 안 좋다 맞아요. 또는 무슨 현미를 먹어라 아니면 또 채소과일식을 해라 우유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어떤 맞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전체적으로 어떤 밸런스 있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지식을 주는 건 거의 없고요.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질환에 중점이 돼 있어요. 뭐 당뇨 환자를 위한 식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높은 분, 오케이. 예, 대장염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사실 근데 대부분의 아프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골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균형 있게 들어간 그런 책은 제가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썼어요. 네. 자, 그러면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밥상이다 하셨어요. 진짜 밥상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건강의 시작이? 먹는 게 중요하냐 운동이 중요하냐 네,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라. 아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이긴 하지만 운동은 안 해도 안 죽어요. 당장. 근데 그치. 먹는 거는 당장 안 하면 네. 며칠 사람이 못 견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운동보다는 네.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사실 그쵸. 먹는 게 에브리데이라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식으로 먹는 걸 좋아하건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건 꽤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식습관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시는 분들은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네. 영양지수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문항 20개거든요. 네. 답 클릭 하시면 딱 점수 나옵니다. 문제가 또 20개쯤 되면 또 잘 안 푸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간략형으로 해서 제가 책에 간단하게 예, 아니요 하고 대답할 수 있게 20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시고 10점 이상이다. 네. 그러면 진짜 영양 상태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라서 네. 3번 읽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기름진 빵이나 스낵 과자류, 고구마 칩 등을 감자칩, 뭐 생크림빵, 꽈배기 이런 거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 피자,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등 패스트푸드를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 짠 국물 음식, 라면, 찌개류, 탕류, 국물, 떡볶이 등을 일주일에 4회 이상 먹는다.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를 일주일에 4회 이상 먹는다. 햄, 소세지, 베이컨 등 가공육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먹는다. 가당음료, 탄산음료, 커피 믹스, 유자차 등을 마신다. 김치를 제외한 채소를 몇 끼 한 가지 이상 먹는다. 과일을 일주일에 3회 이하 먹는다. 우유나 유제품 등을 일주일에 3회 이하 먹는다. 생선을 일주일에 1회 이하 먹는다. 콩이나 두부를 일주일에 3회 이하로 먹는다. 견과류를 일주일에 1회 이하 먹는다. 현미, 잡곡, 통밀빵 등을 하루에 2회 이하 먹는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 이 정도의 거 잘 안 지키거든요. 잘 안 될 때 너무 많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유행 식단이 해마다 나와요. 무슨 뭐 CCA 주스, 까 주스, 뭐 그다음에 또 뭐지? 뭐 키토 들어간 도시락 뭐 이런 것도 있고 식단 그다음에 뭐 하여간 매년 다이어트 때문에 새로운 유행하는 식단들이 나오고 무슨 연예인이 그거 했어 그러면 다 같이 옛날에 또 원푸드 다이어트 얼마나 해서 포도만 쭉 먹고 있고 먹고 머리카락 빠져서 많이 오셨어요. 살은 빠지는데 영양결핍이 돼서 머리카락 빠져서 많이 오셨어요. 아니 살만 빠져야지 머리가 빠지면 어떡해. 잘 빼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의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핍이 생겨서 살은 빠졌는데 이런 거 어때요? 이게 득이 많아요? 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다이어트 이제 대부분 이제 체중 감량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내 배우 외국 배우가 이거에서 일주일에 7kg 뺐다더라 이제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특별한 다이어트 또 요즘에 뭐 탄수화물을 조금 먹는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 지방을 많이 먹는다, 지방을 조금 먹는다 여러 가지 비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럼 뭐가 제일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봤더니 그 많은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1kg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네. 그럼 뭐가 그럼 영향을 줬느냐를 봤더니 네. 어떤 다이어트를 정해도 그 정해진 다이어트를 내가 지속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속하면서 팩터였다는 적게 거죠. 먹었겠지 뭘 근데 하건. 문제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키토 다이어트를 하거나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다이어트, 영양결핍을 가져오는 다이어트는 첫 번째는 지속을 못 해요. 왜냐면 영양결핍이 오니까 힘들어가지고 나가서 운동할 힘도 없고 밥 먹고 설거지할 힘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못 해요. 못 하고 두 번째는 남의 식생활과 너무 달라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라는 게 남이 모르게 해야 성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 딱 가니까 쿠팡에서 이만한 하얀 아이스박스가 도착해 있어요. 네. 안에 아니나 다를까 뭐 100g짜리 그 닭 앞가슴살 닭들이 너무 희생해요. 그래서 쫙 가득 들어 있어요. 뭐 둘째가 살을 좀 빼보겠다고 당장 시작한 게 첫 번째 그 아이의 시도가 쿠팡에서 닭가슴살 시키는 거예요. 다이어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먹는 거에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얘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뭘 먹는 걸 사는 거예요. 다른 걸 먹는 거야.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다이어트가 성공해요. 그 말뜻은 진짜 중요하다. 네, 너무 과하지 않고 내 일상생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아서 다이어트가 끝나도 내 일상이 확 바뀌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가 제가 보니까 성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균형 잡히게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절대 금지, 최대한 적게, 골라서 섭취, 적당량 섭취, 반드시 챙기기로 영양소를 분류해 주셨어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절대 금지가 궁금하네요. 약간 퀴즈를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건강 행동, 나한테 되게 몸에 좋은 건강을 행동을 하는 것과 네, 그렇게 해서 얻는 나의 이득과 내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해서 얻는 이득이 중에서 어떤 게 더 클까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좋은 거를 안 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손해와 내가 받게 되는 손해와 나한테 나쁜 것을 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손해 어떤 게 더 클 거? 나쁜 거였을 때 손해가 더 클 것 같은데. 정말 그렇거든요. 몸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요즘도 환자 보면 그런데 담배 피시는 분 되게 많은데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담배를 피우시기 때문에 다른 건강에 대해서는 엄청 집착을 하세요. 미세먼지 약간 높으면 마스크 챙기시고 이 미세먼지가 문제다. 고등어 먹지 말라 막 그러면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심한 표정을 다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요.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다 정해져 있죠. 뭐 콩, 네. 견과류 좋고 전곡류 좋고 채소류 좋고 그런 음식을 잘 열심히 먹었을 때 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게 한 50%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먹지 말라고 얘기되는 거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제가 여기서 쓴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당분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료수. 그다음 뭐 가공육류, 그다음에 적색육 많이 먹는 거 이런 음식으로 나쁜 걸 다 하면 증가하는 사망률이 200%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나쁜 거 하지 말자.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거는 모든 의사가 아마 동의하는 게 그게 뭐 기름이 많이 들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이 아니라 요즘에 대부분의 의사는 가당 음료, 당분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료수를 가장 나쁘다고 왜 그런 생각합니다. 거예요? 탄수화물 중에서 당분이라고 굉장히 빨리 흡수되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빵 같은 걸로 씹어서 들어오면 천천히 들어와요. 그런데 액상으로 삼키면 거의 30분 안에 쭉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 혈당을 쫙 올라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 인슐린을 쫙 분비시키고 그럼 또 나온 인슐린이 조금 나오지가 않아요. 갑자기 당이 올라가면 왕창 나오거든요. 그럼 쓰고 남은 인슐린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내 체지방 쌓게 하고 내 염증 일으키게 하고 올라간 당은 또 조직에 여기저기 붙어요.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 조직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붙어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건강 습관으로 요즘에 많은 의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당분을 갈아서 준 음료인 거죠. 생과일 주스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굉장히 과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간 과일을 한꺼번에 먹는데 이 과일의 당이 반은 포도당이지만 반은 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액상과당이랑 좀 비슷한 성분이 반쯤은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달달하고 맛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죠. 당연히 액상과당으로 만든 것보다는 우리 과일 갈아서 만들면 그 안에 비타민도 들어가고 미네랄들이 더 좋죠. 하지만 종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액상으로 이렇게 음료의 형태로 후루룩 마시는 게 굉장히 빠르게 네, 달면서 마시는 거. 그러니까 달달한 음료수를 피하시게 단거 아니에요, 되면 이거. 네. 우리 어렸을 땐 신경도 안 썼던 것이 꼭 먹지 말라는 것으로 1년에 한 개씩 등장하세요. 액상과당 이런 얘기 10년 전에 5년 전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요. 내년에 뭐 나올래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나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 거라는 얘기가 어렸을 때 가공 음식 안 먹었고 못 먹었지, 없어서. 없었어요. 지금 사실 의료가 굉장히 발달해서 웬만한 병으로는 잘 안 죽잖아요. 그래서 잘 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서 가공식품 막 먹고 자라는 세대보다 대표님은 제 세대가 더 오래 살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밑에는 수명이 줄어. 그렇죠. 어렸을 때 가공식품부터 쫙 노출되어 있고 또 살찔만한 것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증여랑 상속을 안 한대요. 혹시 120 살지 아무도 몰라. 지금 7, 80대 되신 분들이 내가 50년 더 살지 아무도 몰라. 맞아요. 그래서 안 준대야. 여러분 받을 생각 말아요. 끝난 것 같아요. 뭐 그 영양제 얘기 많잖아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뭐 간이면은 여기 먹고 뭐면 여기 선물 들어오는 것까지 해갖고 선물 들어오는 정관장 있잖아요. 미치게 많아요.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양제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 따로 먹어, 코 따로 먹어, 입 따로 먹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영양제도 제가 이제 영양에 대해서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면 영양제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를 들고 오면 백화점 박스, 그 백화점 큰 가방에 그거 톤2개 들고 오시고 들고 오기 뭐 하시면 여기다가 이름 쫙 써갖고 어느 회사 거 뭐 이렇게 드신다고 들고 오시면 A4로 한 장인 분 있어요. 20몇 개, 30개. 아,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이게 너무 배가 부르니 정리를 좀 해달라는 게 그런 분들의 방법이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영양제가 밥을 대신할 수 있느냐의 얘기인 맞아. 거죠.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이건 원리상 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우리가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아직까지도 다 몰라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영양이 그렇게 발달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비타민 C 하나고 비타민 A 하나인데 비타민 B는 8개 있어요. B1, B2, B3에다가 5, 6, 7 그리고 뭐 10 저도 잘 모르는 12도 있어요. 12도 있고 어떻게 8개가 있어요. 이유가 처음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자꾸 하나씩 발견되는 거예요. 자, 대학 다닐 때 폴리페놀 이런 얘기 못 들어봤고요. 양파의 퀘르셰틴 이런 얘기 못 들어봤고요. 포도주의 라스베라트롤 이거 다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그것도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유익한 항산화 효과를 나는 것들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에 담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는 것만 담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아는 것만 네. 담을 수 있네. 절대적으로 부피가 커서 못 담는 것도 있어요. 우리 뭐 필수 지방산이라던가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 부피 되게 커서 그런 거 다 담으려면 영양제가 이만해져야 되거든요. 영양제는 밥을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밥을 잘 못 먹는 순간들이 있죠. 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아무리 제가 잘 맞춰서 먹어도 하루 필요한 영양소 다 못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 먹어줘야죠. 만성질환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약이 또 내가 먹은 영양소를 다 갖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한 거지. 일상생활에서 나 오늘 좀 허접하게 먹었으니까 이거 좀 먹어볼까? 오늘은 괜찮게 먹었으니까 아예 안 먹어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하루에 2끼 먹을까요? 3끼 먹을까요? 1끼 먹을까요? 제가 아직도 많이 듣는 간헐적 단식, 어떨까요? 간헐적 단식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들으면 저도 혹해요. 뭐 내가 음식을 안 먹어서 나한테 들어온 영양소와 에너지가 줄어들면 내 몸이 그걸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 몸의 노폐물을 다 제거를 하고 쪼개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젊어지고 염증도 줄어들고 내 맞아요. 산화 스트레스 없어지고. 근데 제가 권유하는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딱 하나. 어떻게? 저녁 밥 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 12시간 내지 13시간 간헐적 단식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더 긴 한 끼를 안 먹어서 더 긴 뭐 16시간, 18시간 간헐적 단식인 나머지 그 시간 동안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한 4, 50가지 되거든요. 칼로리당 2000칼로리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끼니를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여기도 나오셨던 박용규 교수님께서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고 엄청 브라이트하고 박용규 교수님이 간헐적 단식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저희한테도 굉장히 설파를 하고 얼마 워낙 전에 오셔서 얘기하고 가셨어요. 비만환자 얘기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박용규 교수님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좀 굶으면 폭발해서 터져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부분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나를 알아서 내가 어떤 순간에 식욕이 팍 폭발하지 않고 내가 너무 나한테 영양소를 안 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운동할 힘도 없고 내가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날 힘도 없고 이렇게 나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양소는 따박따박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루에 6끼를 먹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필요하면 간식 1번, 보통 사람은 1번이고요. 영양결핍이 있으시면 2번까지 가능하지. 연구에서도 6번 이상 먹으면 훨씬 대사질환이 많다고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먹는 순간과 쉬는 순간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요. 그 간격이 따박따박 있고 너무 길어서 나를 굶기지 않는.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네. 몰아서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규칙적인 기간에 정량을 먹는 게 훨씬 대사에도 좋고 암 예방에 좋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우리 아침 식사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그럼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식사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아침 식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블랙퍼스트잖아요. 네. 그 블랙의 어원은 깬다는 거고 패스트는 굽는 거잖아요. 자는 동안 긴 공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침에 밥을 뭐라고 칼로리도 들어오고 단백질도 좀 들어오고 좋은 지방도 좀 들어와서 그게 들어와야 마치 우리가 우물 풀 때 마중물 넣어가지고 푸잖아요. 네. 아침에 내 대사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을 먹게 되면은 아침을 먹었을 때 내가 좀 음식이 들어와서 내 췌장에서 소화 효소, 인슐린 이런 거 분비를 연습시켜 나와야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 얘네들이 적정량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드시게 되면은 요 내 몸에서 소화 효소 나오고 인슐린 나오는 게 잘 되지 않아서 점심 저녁에 먹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의학적인 설명을 떠나서 아침을 안 먹죠. 점심 바빠서 대충 먹죠. 저녁을 먹어도 치맥을 시키죠. 족발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늦게 먹어요. 그리고 나를 속을 비우지 않고 자요.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거부룩하고 또 늦게 일어났어요. 잔 거 그치. 같지도 않아요. 먹고 자면은 원래 수면이 산뜻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났지 찌부둥하지 힘들지 맞아. 속은 거부룩하지 아침 또 안 먹어요. 점심도 간단하게 이런 악순환을 계속 밟는 거죠. 그래서 엄청 의지력이 좋으신 분이 2끼 정도까지 먹는 간헐적 단식은 찬성하지만 네. 대부분의 분에서 간헐적 단식을 원하시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라도 굶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똑같은 식단이라도 밥 먹는 순서가 좀 있으면 좋다고요. 옛날에는 칼로리가 많은 음식이 먹으면 살찐다.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그렇죠. 사람은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고 조금 먹는데 살 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뭐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장내 좋은 균이 있다 또는 살찌는 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많이 해석하는 게 나한테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올 조건에서 살이 찌는 거죠. 네. 근데 그 살을 찌우는 사람의 호르몬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당뇨로 유명한 인슐린이요. 인슐린이 이와 호르몬이라 그래서 내 몸의 체구성을 많아지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내 몸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지방을 좀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내 몸에서 조금 딱 필요한 것만, 그렇다고 분비 안 되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니까 안 되고요. 딱 필요한 것만 분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분비가 안 돼야 돼. 적당량 분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쌀밥을 한 그릇을 먹어요. 그럼 다른 거 안 먹고 쌀밥을 먹으면 정말 놀랍게 당뇨가 없는 분도 혈당이 굉장히 치솟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생겨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따박따박 내 올라간 혈당에 맞춰서 분비가 되는데, 혈당이 스파이크를 치면서 올라가면 췌장이 정신없어서 인슐린을 확 분비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혈당이 다시 기하급수로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럼 난 다시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이 많이 나온 인슐린은 일단 혈당 떨어뜨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그 당분으로 지방을 차곡차곡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다이어트에 대한 화두가, 나한테 너무 많은 인슐린이 필요 없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나한테 갑작스럽게 생긴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햇반 하나, 밥 한 공기를 드시면 그건 정상인이 먹어도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옛날에 유행했던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밥 한 공기, 쌀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계란 후라이 반찬이 하나 나왔고, 시금치 무침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은 밥이죠. 밥이지. 네. 그 다음에 이 세 개 중에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탄수화물이 먹긴 해야 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 소화가 가장 빨리 되는 것도 밥이거든요. 그러면 밥을 먼저 먹으면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시금치 같은 거에는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소화가 느리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도 역시 소화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반찬을 먼저 먹는 거죠. 반찬을 먼저 먹고, 어느 정도 반찬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밥만 먹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반찬을 반 정도 먹고 내가 먹을 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밥과 반찬을 먹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면, 이게 먼저 들어간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이 마치 이렇게 세면대 막고 있는 것처럼, 그 출구를 막고 있는 것처럼 쫙 막고 있으면 위에서 들어간, 나중에 들어간 쌀이 빨리 내려갈 수 없게 만들죠. 한마디로 다른 음식을 이용해서 소화를 천천히 방해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자, 이제 뭐 살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거를 딱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딱 정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쉬운 거 해주세요. 어려운 거 말고. 밥은 현미나 잡곡이 뭐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의 밥양은 많아요. 그래서 3분의 2 공기, 그러니까 옛날 공기로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드시면 되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국이나 찌개랑 김치는 먹어야죠. 그건 기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항상 매 끼니에 계란 크기의 단백질 반찬을 드시면, 단백질 반찬이라는 게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들이요. 아니면 뭐 계란도 괜찮고요. 이런 거 매 끼니에 60g 드시는데 딱 60g이 계란 크기예요. 그러니까 내 밥상에 내가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도 계란 크기로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생선을 먹으면 생선도 계란 크기를 먹으면은 뭐 끼니당 한 12g 정도 단백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김치 제외한 채소 반찬 2가지. 김치는 채소에 안 낍니다. 왜냐하면 염장 음식이라서 채소 반찬 2가지. 그렇게 드시면 우리가 필요한 4, 50가지 영양소 중에서 크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사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양소도 있긴 있다면서요. 식사로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를 권장량만큼, 비타민 D가 여기저기 음식에 다 들어있으면은 사실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등푸른 생선, 계란 유제품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계란으로 내 비타민 D 권장량을 채우려면 40알을 먹어야 돼요. 우유로 채우려면 10잔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가 가진 비타민 D의 90%는 햇빛에서 와야 되는데, 워낙 햇빛을 안 쬐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햇빛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에 나갔을 때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혈액에 너무 많으면 문제이지만 그거 없어도 큰일 나거든요.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햇빛을 받았을 때 비타민 D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햇빛에 쬐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옛날보다 훨씬 더 햇빛을 싫어하셔가지고 요즘 또 얼굴까지도 다 이상한 걸로 가리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뭐 100% 결핍입니다. 그거 하나 정도만. 와,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고 탁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다이어트도 갑자기 이런 거 무슨 뭐 디톡스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뭐 이걸로 박 바꾸고 급격한 변화를 줘서 몸을 놀라게 하지 말고 현재 먹고 있는 거, 그러니까 평생 먹을 수 있는 걸 조금 더 먹거나 조금 덜 먹거나 일찍 먹거나 이렇게 이걸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밥상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밥상 치워! 그러고 나서 딴 거 갖다가 이렇게 알약으로 대체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몸은. 네. 자, 이거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많이 정리가 싹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머릿속으로 끄덕거리시면서 밥에, 밥상에, 가족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으로 이어지겠다라는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서 결심이 서셨을 것 같습니다. 결심이 서셨다면 뭐 바로 행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박현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한 줄 감상은 바로 뭐냐면 그래, 사랑이지. 이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뭐 옛날에 다 엄마의 사랑으로 이만큼 컸는데 우리 밥상에서 사랑을 좀 회복합시다. 우리 너무 대충 살았네요. 자, 우리 이제 구독자 도서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도서 제목과 함께 영상 시청 후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댓글은 영상을 본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감상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식습관, 밥상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오늘의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현아 교수님의 도서 이 책의 제목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맞혀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1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약 없이 건강해지는 냉장고 상담소. 약 없이 건강해지는 급식실 상담소. 네. 세 번째는 약 없이 건강해지는 약국 상담소. 네 번째, 약 없이 건강해지는 식습관 상담소. 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책입니다. 약 없이 건강해지는 그것.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책도 사서 읽어보시면서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회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